지금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 방송 연설을 보내드립니다. 이 방송은 공직선거법 제71조에 의거한 선거방송 연설로 연설 내용은 문화방송과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는 지금은 이재명 공약 읽어주는 남자 배우 이기영입니다. 지난 대선에 윤석열을 뽑았던 분들이 요즘 저만 보면 두 손 꼭 잡고 미안해들 하십니다. 악마화에 속아서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다시면서 후회 말씀들을 전하시는데요.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시면 됩니다. 이재명 후보 눈 크게 뜨시고 더 꼼꼼히 들여다봐 주시고 어떤 일을 할 건지 귀를 열고 잘 들어봐 주세요. 자, 그럼 어떤 일을 할 건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전 2년 연속 폭우로 특별 재난 지역이 됐던 익산에 사는 60대 농부입니다. 그때 비닐하우스가 침수되고 떠내려갔습니다. 2년을 농사를 망치는 바람에 대출빚만 늘었어요. 예전에도 수해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2년 동안 겪은 그런 어마어마한 폭우는 아니었습니다. 진짜 하늘에 구멍이 뚫린 줄 알았어요. 올해는 어찌 될지 너무 무섭습니다. 네, 저도 기억납니다. 정말 침수 피해가 어마어마했고 이재민도 많이 발생했었죠. 이 과거의 장마 수해라면 지금 과학기술로 대처할 수 있는데 요즘처럼 하늘에서 퍼붓는 극한 호우는 이게 이상기후로 생기는 거라 예측이 잘 안 된답니다. 이재명 후보는 농촌의 시름을 덜어드리는데 최선을 다할 겁니다. 실질적인 재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생산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춘 농식품부 예산 비중을 정상화해서 선진국형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에 힘을 다할 겁니다. 농어촌의 문제는 단순히 거기 사시는 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식량이 무기화될 겁니다. 우리가 자력으로 우리 먹거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될 게 불보듯 뻔합니다.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해서도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도 기후에너지 대응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구온난화를 조금이라도 더디게 하기 위해 탄소 중립은 꼭 지켜야 할 약속이자 의무입니다. 지난 대선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의 아리백 무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경제의 가장 중요한 이슈를 모르는 것도 기가 막힌데 언론은 그걸 또 지도자가 다 알 필요는 없다. 전문가에게 맡기면 된다는 태도로 일관했었죠. 본인이 모르는 일에 전문가를 고용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세종대왕께서 자신이 모르는 일을 신하에게 시키시던가요? 본인이 학습하면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법을 제시하면서 정책을 만드는 겁니다. 아리백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시장에서 외면받으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후진국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겁니다. 재생에너지와 탄소 중립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에너지 부문 투자액은 4,300조가 넘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를 합한 것보다 규모가 커요. 우리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부족해서 글로벌 기업에 적용되는 아리백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전력망 부족으로 재생에너지 신규 보급조차 막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다 망쳐버렸습니다. 거꾸로 돌아간 시계를 이재명이 바로잡을 겁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경제 도약과 지역 균형 발전에 박차를 가할 겁니다. 재생에너지로 돈 버는 마을도 있습니다. 전남 신안군인데요. 태양광 발전소로 주민들에게 총 220억 원을 배당했습니다. 덕분에 신안군은 인구 소멸 위기 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햇빛 바람 연금 제대로 탄 거죠.
에너지 자립 마을을 곳곳에 만들 겁니다. 에너지 산업이 지역 균형 발전에도 효자노릇 하겠는데요. 정부와 고속도로로 IMF 경제 위기를 극복한 김대중의 뒤를 따라 에너지 고속도로로 세계를 주도하는 K 이니셔티브 시대를 이재명이 열 겁니다. 국민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즉물즉답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초과 근로에 과도한 업무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안 그런 사람이 있겠냐만 그래도 삶과 일이 균형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후보가 근무시간 단축 공약을 내놨는데 진짜 가능한가요? 산업화 시대의 혹독한 노동 환경을 견뎌낸 대한민국은 근로자의 희생으로 성장한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일과 삶을 균형 있게 가져가는 건 시대의 요구입니다. 일하는 시간이 길수록 성공이 보장되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균형과 정신적 안정 그리고 경제적 여유로움을 갖추도록 뒷받침하는 나라. 이재명 후보가 국민과 함께 만들어갈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의민 참 좋은데 가능한 일일까요? 이재명 후보는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답니다.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겠죠. 주 4.5일제 기업에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나갈 계획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오히려 생산성을 증가시킵니다. 휴가제도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건데요. 사실 암묵적인 압박에 제대로 휴가를 갈 수 없었죠. 휴가 사용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할 겁니다. 직장인들 재충전 지원 계획도 있습니다. 국민이 가고 싶은 지역을 사전 예약하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해서 부담 없이 지역 관광을 하게 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비용 부담은 낮추고 관광 수요는 높이고 내수도 활성화하는 두루두루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다 거덜내겠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쓸데없이 낭비되는 세금만 잘 관리해도 가능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에서 경기도에서 다 해봤잖아요. 빚더미에 앉았던 성남시를 흑자로 바꾸고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든 이재명 아닙니까? 생활의 기본인 주거 문제 해결에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세 사기로 눈물을 흘린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요. 전세 사기 걱정 없고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 보증 제도를 개선할 겁니다. 열심히 일한 뒤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누리고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된 삶, 내일이 기대되는 삶, 그런 진짜 대한민국을 이재명 후보가 만들 겁니다. 위기가 생기고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이재명 후보는 영화 레버넌트를 봤답니다. 곰과 처절한 사투를 벌이면서도 온몸이 찢겨나가면서도 끝끝내 살아남는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였죠. 다시 한번 살아내야지 하며 다짐했답니다. 국민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제 국민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국민께 드리는 말입니다. 국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무엇보다 투표장에 오셔야 합니다. 안정적인 승리만이 진정한 국민 주권 시대로 나가는 길입니다. 국민 주권 정부의 주인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6월 3일 투표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우 이기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21대 대통령 선거 방송 연설을 들으셨습니다. 이 방송은 공직선거법 제71조에 의거한 선거방송 연설로 연설 내용은 문화방송과 관계가 없습니다.